자, 현대소설 7번째 날개와 수갑입니다. 갈래는 연작 소설이고요. 이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관련한 연작 소설이고, 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나왔던 이제 권 씨라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직선과 곡선에서 아홉 켤레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집을 나가잖아요. 직선과 곡선에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구두를 태워요. 그러니까 원래 구두는 이 사람의 자존심이고 신념인데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걸 태워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키며 살지 않겠다, 신념을 지키며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속물적인 인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거짓이고 뭐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직선과 곡선에서 이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거랑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그런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대가로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네. 그 회사가 바로 지금 이 날개와 수갑에 나오는 이 독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조리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 부조리를 제시한 사람이 이 독림산업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독림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장이기 때문에 자, 뭐 대충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자, 내용을 보면 자네더러 독림산업 사원 전체의 이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여기서 자네가 누구냐면 장 선생이에요. 장 선생. 뭐 장 선생인지 장 선배인지 아무튼 장씨 이 사람입니다. 띄워야지 선생이.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만 될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장 선배가, 이거 장 선배의 말이에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며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무슨 질문을 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씩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를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용가리 통빼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자, 이건 이제 변명이죠. 장 선배의 변명, 장 선생의 변명. 그러니까 뭔가 지금 회사에서 어떠한 제안을 했고 그거랑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말한 이 사람은 아니 네가 그래도 책임을 맡았으면 우리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장 선배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랑데뷰가 아닙니다. 랑데뷰라는 건 이제 사랑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너 소개팅하러 거기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는 소개팅이 아니에요. 예? 이건 전쟁이야. 전쟁. 회의는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이야. 사용자 측, 사장을 말하죠. 그 회사 측을 말하는 회사 측. 사용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용자, 이제 노동자죠. 노동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건 반대했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게 내 처음부터 뭘 했어. 난 그런 일의 적임이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이 말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누군데? 이 처음에 말한 사람, 요거 말한 사람이 민도식이고요. 요거 처음에 말한 게 민도식이 말한 거고 이게 장 선생이 말한 거고 이게 우기환인가? 이름이 뭐였지? 어디 있지? 네, 우기환. 그러니까 좀 젊은 애야 얘는. 젊은 애. 우기환이 하는 말이고 그게 우군이에요. 아이고 저리가. 자, 우기환. 그러니까 이제 우기환이 말한 거야. 장 선배님, 아니 이건 좀 제대로 해줘야죠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맡으라니까 왜 나한테 떠넘겨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약간 둘이 언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나우리 떠들어봤대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이미 이제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갈등의 이유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 바로 제복을 입는 것이죠.
제복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원복인데, 사원복을 회사에서는 입히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읽어댔고 어쩌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얘네는 지금 뭔가 그걸 입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민도식이 나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어디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수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요식행위 보여주기 위한 행위죠.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 전폭적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북한 애들입니다. 북한과 중국이죠. 사회주의 애들. 걔네 뭐 합니까? 여러분 걔네 회의해요. 그러니까 걔네도 투표를 합니다. 예?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를 왜 할까? 그냥 독재자가 지 맘대로 하면 될 텐데. 어차피 아무도 반대 안 하는데. 어차피 전부 다 찬성을 누를 건데 왜 투표를 할까? 요식행위, 보여주기식. 예. 독단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예. 공산주의에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거. 예. 어쨌든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뭔가 지금 딱 읽어봐도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로 미스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쥐가 말하면 되지 왜 그걸 미스윤한테 말하지?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어제부터였나봐. 그죠?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림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여러분, 이 부서가 어디야? 이게 정말 이 사람의 부서가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 여기 보면 생산부 공원 복장을, 공원이라는 거는 그 공장 노동자를 말해요. 생산부 공장에서 일하는 복장을 하고 있는 사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생산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내에서도 급이 있어. 여기 보면 얘네는 약간 사무직이야 지금. 그래서 이 생산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좀 은연중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자, 권씨예요. 권씨. 아우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나왔던 그 사람, 구두를 태워버린 후에 권씨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성도 말해봐라 이런 뜻인데 성이 권입니다. 이름은 말 안하고.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왜 만만해요? 자벽부니까. 자벽부. 나는 정규직, 쟤는 자벽부. 만만하다 이거죠.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며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장 선생이, 장씨가 성격이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여러분 그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인물이 이 장씨 같은 새끼예요. 뭐냐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맞지만 동조하는 척하면서, 예? 이 사람들과 동조하는 척하죠. 그래서 막 지금 뭐 화도 내고 막 같이 막 의견도 나누고 막 회의도 하고 했잖아. 심지어 대표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죠. 노동자 대표로, 그죠? 근데 나중에 얘는 결국 근데 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이것도 보면요, 이거 보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끌려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내가 회사와 싸우면서까지 이것에 반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질문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뭔가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잖아. 이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뭐 화내는 척하고 하지만 결국은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그 보면 자벽부를 만나니까 만만하니까 얘한테는 화풀이 하려고 하잖아. 회사한테는 한마디도 자기 이야기 못했으면서 그런 사람이죠. 자, 아무튼 그러나 민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권씨죠.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장선생 이름이 여기 나오는구나. 장상태네요. 장상태.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도 더 많아 보이잖아. 근데 이 장상태는 이 사람을 막대합니다. 왜? 자벽부, 생산직이니까. 적어도 20-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것 같은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벽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왜? 이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아웃켤레를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권씨는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도식이나 우기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이 사람은 이제 보자마자 반말이죠.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병리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에게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비꼬는 말이죠. 그죠? 완전히 비꼬는 말이에요. 니네 지금 완전 비웃는 말이고요. 니네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 니네 뭐냐? 그거 제복 입고 안 입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병신 새끼들. 야, 한쪽에서는 지금 팔이 없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하고 있는데 니네 아주 팔자도 좋다 이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웃으면서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권씨.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졌죠? 네, 졌어 이 새끼.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위에서 비웃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비웃는 거 맞습니다. 네, 비웃는 거 맞아요. 그 다음 중략 부분의 줄거리.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장상태는 없죠.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며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이게 지금 이제 사장이랑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건 지금 다 잘렸어요. 예, 중략 부분 줄거리 안에 들어있는 거고 다 잘렸고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권씨가 들어옵니다. 권씨가 들어와가지고 민도식을 향해서 눈을 부릅떠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가달라는 겁니다. 예, 민도식에게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민도식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장한테 화가 났고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 나가달라 이런 뜻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한 번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두 번 놀라면서 다시 놀라며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일어났다는 거죠.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며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 권씨죠.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가 채 다치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자, 시간의 경과가 있죠. 지금 요 띄어서 쓴 것은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왔대요. 그러니까 장 선생이 집에 없다는 얘기고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민도식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민도식의 아내가 장상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장상태는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유니폼 입고 출근해라 이런 얘기예요.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군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좀 더 현실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현실 감각 없이 막 사치 부리고 이런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자가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갈등 관계에 있고 그 갈등 관계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회사를 지금 민도식이 이길 수가 없죠. 절대. 그럼 지금 민도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유니폼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여성들은 절대로 이거에 뻗대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현실을 따르죠. 예.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뻗대고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민도식에게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예. 빨리 나가라. 무슨 그 유니폼 입으면 어때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아무튼 그다음 보시면 세 번째 줄,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궁금했어야 되거든요. 우기환의 도련한 행동, 뭘 했지? 뭘 했을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뭘까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우기환이 거기서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구나. 이해돼요? 이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실인데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현실에 지는 거죠. 시내를 멀리 벗어나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에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획일적이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야.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에 서서, 그러니까 군대 하면 여러분 문학에서 군대 하면 부정적이라 그랬죠. 그죠? 군대, 질서, 뭐 열맞추기 뭐 이런 거 다 부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한 거예요. 군대처럼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으로 만들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원들을 대하려고 하고 개성을 억압하려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네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유로웠던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까지 자유로웠던 시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이런 개인 방송들,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떠벌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없단 말입니다. 네, 물론 언론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뭐 대통령 욕도 하고요. 막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랬으면 잡혀가요. 네, 잡혀가서 조사라도 받습니다. 뭐 감옥에 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막 조사라도 받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사유서 쓰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획일화된 문화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군대 문화. 그래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억압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억압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근데 사원들에게 제복까지 입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획일화된 것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미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옷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제 옷을 입는 자유까지 나를 억압하려고 드는구나.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겠죠. 왜냐면
난 자유로우니까. 너네가 자유로우니까 너네한테 제복을 입힌다고 해서 그게 너희에게 뭔가 억압을 한다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거기다 또 교복을 입는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엔 또 교복이 없었던 세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복을 입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뭔가 소속감이 들고 어떤 단체감이 들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싫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 오히려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과잠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밖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가 억압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억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윤은길이라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 자기죠, 민도식,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자기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죠? 나가 없죠. 민도식이 나가 아니죠. 그죠? 물론 이건 민도식의 내면이긴 합니다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 요 어떤 소외감 이런 게 드는 거죠.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가치, 요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산업화 사회가 오면서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개인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회사에서는 그냥 톱니바퀴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그만이야. 이런 사회인 거거든요. 지금 이 산업화 사회라는 게. 그것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외감을 느끼는, 인간 소외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됐죠? 그래서 이 민도식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한 사람의 입장에서 쭉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이 권씨가 들어왔잖아요. 권씨가 들어왔는데, 권씨, 이게 제가 뭐였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권씨도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거든? 근데 권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여기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민도식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민도식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예, 그래서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아마 문제 있지 않을까? 없나? 보통 이런 경우는 문제를 내는데, 없네. 어쨌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한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는 그 장상태가 회의 들어갔다 와가지고 자기 변호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민도식이 이제 이미 절반은 뭐 제복이 입혀졌다 결정이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사안의 진행 과정을 제시하고 나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고요. 사안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 사안의 의미, 이거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일 것이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결정하고 이제 그만 얘기를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전반적으로 저는 이 윤은길 날개 떠는 수갑의 문제들이 좀 이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상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이 답인데, 왜냐면 3번이 일단 무조건 틀려요. 인물이 관찰한 타인의 외모를 설명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고 있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뭐 디귿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틀린 게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5번부터 보거든요. 네, 5번부터 봐요. 5번 읽고 4번 읽었는데 이상한데?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리을이 이거잖아요.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고 있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건 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도식이 아내한테 우기환이가 사표를 던졌어 제복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잘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민도식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문을 아내가 믿지 않았고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잘린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누구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이 말이 안 돼. 이 4번 선택지는 그냥 이상한 선택지입니다. 나는 4번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왜? 나 5번부터 읽으니까. 5번을 맞고 4번? 4번 이상한데? 그리고 3번을 봤는데 너무 틀린 거야, 3번이. 3번이 답이다, 무조건, 이거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EBS 선생님들 이거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이 날개하수갑을 보면서 EBS 선생님들도 약간 이런 게 있다고 느끼는 게 EBS에 이상한 문제 많거든요? 근데 EBS 선생님들은 문제가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을 대충 우겨 넣어서 하죠. 예. 저는 이상합니다. 이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못하는 거죠. 네,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네, 나는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고. 권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4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의 추궁에 사무직 직원 장상태죠. 장상태가 왜 그랬냐고 막 추궁을 하니까 생산직의 입장과 사무직의 처지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다른 게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문제도 이상한데 읽어보시면 다 맞거든요. 3번이 그나마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전체주의 문화에 대한 불만이 생겨 회사의 반발심을 품기 시작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서 틀렸다는 거거든. 여기서 시작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니까 틀렸었는데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틀린 선택지를 만들 때 이게 최선인가. 어쨌든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